자, 두 번째 문제 449페이지. 자, 매년 출제되는 두 번째 문제가 뭐다?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단독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오지선다형이죠. 한 지문이 나와 언제나. 납세 의무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취득세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내는 거죠. 매수자가. 그 다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공부에 등기등록을 하는 자, 공부에 등기등록을 하는 자, 저당권 설정 등기했을 때는 저당권자, 전세권 설정 등기했을 때는 전세권자, 이렇게 되죠. 그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하루 소유자가 1년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자, 그럼 1년치 누가 낸다? 6월 1일 소유자가. 6월 1일. 항상 세법은 사실관계죠.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는 거예요. 요렇게. 6월 1일 뭐라 그런다? 5글자로? 다세 글자로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낸다. 그럼 돈 주고 샀을 때는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잔금 기준. 잔금이 끝나면 내 거잖아요. 그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라면 1년치를 다 내는 거요. 잔금 기준이다.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기준이 되겠죠? 잔금 기준. 자, 그래서 꼭대기 뭐라고 나왔슈? 1번 일반적인 경우 원칙이죠. 과세 기준을 현재 밑줄 그어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나왔죠?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낸다. 공부상 소유자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공유재산이다. 공동소유재산이네. 공유재산. 그럼 공유가 나오면 지분만큼, 자기 지분만큼 누가 낸다? 지분권자가 낸다. 공유. 아파트가 공동등기되어 있다. 지분만큼 누가 낸다? 지분권자. 그럼 공동소유되어 있다면 고지서가 2장 날라오겠죠? 지분만큼 계산해서 지분권자, 큰 자 하면 안 돼요. 지분권자, 1인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지분권자. 그리고 옆에 1번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는 지분만큼 지분권자죠. 없는 경우는 법은 어떻게 본다?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본다. 이게 뭔 뜻이에요? 왜 지분 표시가 없어요? 분할 등기를 안 했다는 거야. 분할 등기를 안 하면 지분 표시가 없죠. 결국 균등하게 나누어서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지분권자입니다. 공유는 결론이 누가 낸다? 지분권자가 낸다.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주택이다. 주택 별 하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포인트가 뭐다? 소유자가 다르다. 소유자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주택이 있다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주인은 갑소유, 땅 주인은 을소유. 이렇게 다르잖아요. 달라요? 다르다. 갑과 을이 달라. 그럼 이거는 뭐다? 결국은 주택이잖아. 결국은 주택이에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은 어떻게 계산한다?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 통합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1억짜리고 땅이 2억짜리야. 그럼 얼마 갖고 재산세를 계산한다? 3억. 합산하는 거야, 합산.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건물과액과 토지가액을 구분 계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건물과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산출세액, 재산세를 계산한다고요. 먼저 계산해요. 계산한 다음에 소유자가 다르죠? 다르니까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나눈다고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50만 원이 나왔어. 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나눠야죠. 이제 나눠야죠. 갑과 을로. 그럼 항상 세금을 나눌 때 기준은 뭐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공시가격을 지방세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각각 소유자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합산해서 계산한다. 어떻게?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50만 원을 이제 나눠야죠.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나누어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법조문은 나왔나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 이렇게 나왔죠? 앞에가 생략된 거예요. 이거 산출세액을 이거 앞에가 생략된 내용이라고요. 합쳐서 세금을 먼저 계산해요. 그런 다음에 소유자가 다르니까 안분해야죠. 안분할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 절대로 이 지문은 면적 비율하면 틀려요. 면적 비율하면 틀린 지문. 세금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중요한 거는 면적 비율하면 틀려요. 그럼 우리들의 재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건물에 공시가격을 만들어 놓죠. 그럼 땅도 공시가격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항상 공시가격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이다. 그럼 이제 공시가격이 이게 2억이야. 그럼 땅이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를 나눠야 돼? 50만 원. 50만 원을 나눠야죠. 공시가격 비율로. 그럼 값은 50만 원 곱하기 전체 공시가격이 얼마야? 5억. 가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해보다는 이해가 적겠죠. 그죠? 공시가격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럼 5억 중에 건물 소유자는 2억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이해는 50만 원이죠? 50만 원에다가 얼마? 5억 분의 땅값이 3억이네? 3억. 이렇게 안분하는 거예요. 5분의 2. 40%죠? 40%잖아. 그럼 40%면 갑재산세는 얼마야? 20만 원 고지서가 날라오고 이해는 3억이니까 60%죠? 그러면 얼마? 30만 원. 이렇게. 절대 세법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해봤을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다? 공시가격 비율로 나눈다. 공시가격을 지방세법에서는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비율. 뭐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세법은 계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쉽게 나왔을 때는 산출세액 어떻게 계산했다?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한 거요. 시험은 구분 계산 틀린다고요. 이게 앞에가 생략된 거다. 그럼 산출세액 50만 원이 나오면 나눠야죠. 안분할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이다. 자, 그 다음 02번은 의제납세무자네. 자, 1번은 뭐다 이제?
공부상. 사실상이 아니라 무슨 납세의무자라고요? 공부상. 공부상 소유자가 1년치를 내는 거예요.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사실상. 그럼 공부상이 뭐예요? 공부상이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자. 지금은 등기부 등본이란 용어가 좀 바뀌었죠? 그 다음 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자, 공부에 기록된 자가 공부상 소유자예요. 그럼 진짜 주인은 갑이고 공부상 주인은 을이야. 원래는 똑같잖아요. 내가 실질 주인이고 내가 공부상 주인 원래는 똑같죠? 원래는 똑같은 거요. 그러나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요. 무슨 변동이 일어났어? 소유권 변동.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어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고요. 잔금이 끝났어. 잔금이 끝났다. 그러면 진짜 주인은 갑이죠? 짜가 주인은 을이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거야. 바뀌었다고 신고하면 고지서가 누구에게 날아간다? 갑. 갑을 신고하잖아. 근데 신고를 안 해, 대부분. 신고를 안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갑을 모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매도자인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공부상 소유자에게. 그래서 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신고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져요. 신고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갑을 알죠. 갑에게 보내고 신고를 안 하면 갑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공부상.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집 팔고 땅 팔고 둘 다 가만히 있어. 집 팔고 땅 팔고 둘 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고지서는 누구에게 보낸다?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포인트가 1번. 자,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뭐다? 소유권 변동.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밑줄 긋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부는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매도자인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어떨 때만 쓰는 거라고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대부분 신고 안 하잖아. 대부분 신고 안 하죠. 신고 안 해요, 대부분. 그럼 신고 안 하면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공부상. 그럼 신고하면 진짜 주인에게 보내겠죠, 그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어요. 이해는 뭐다? 실질 소유자를 판단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불이익은 없다.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조사하겠죠? 정부가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다? 등기는 안 하더라도 취득세를 낼 거 아니에요, 앞에서. 그럼 취득세를 딱 내면 그 자를 뭐다? 실질 소유자로 판단해 버립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2번. 자, 2번도 똑같아. 자, 공부상은 누구로 돼 있어? 개인 명의. 개인 명의로 돼 있어. 근데 사실상은 누구 땅이야? 종중 땅이야. 공부상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고? 개인. 사실상은 종중재산이네요. 즉 장손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잖아, 이것도. 그러면 사실상은 종중재산이죠? 종중 거라고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에게 날아가요.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종중을 모르잖아. 누구에게 날아간다? 개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간다. 그래서 이것도 뭐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개인에게 날아간다고요. 조상 잘 만나면 종중재산 많은 집안 많아요. 그죠? 여자들은 종중재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성분들은. 종중재산을 관리하려면 남자들이 대부분 관리해. 벌초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종중재산을 나눠갈 때는 여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몫을 달라고 가만히 있다가, 그죠? 그래서 법정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주된 상속자입니다. 5글자. 자, 상속을 받았다. 이제 상속을 받네요. 상속. 그러면 원칙은 누가 내야 돼? 6월 1일 현재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 명이 받으면 상속인 각자에게 고지서가 날라가. 상속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재산세를 내겠죠? 근데 상속인데 잘 봐요. 예외는 뭐다? 상속 등기가 안 돼 있어. 그 다음 신고도 안 돼 있어. 이럴 때는 법상 납세무자가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그러다 그 얘기예요. 2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포인트가 뭐다? 등기도 이행이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죠? 둘 다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주된 상속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이거 뭔 뜻이에요? 왜 둘 다 안 됐어요?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는 거예요.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으므로 등기 못하죠? 신고 못하잖아요. 분할 중에 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주된 상속자에게 날아갑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가 돼 있다면 누구에게 날아갈까요? 상속인 각자에게 날아가죠. 둘 다 안 됐을 때만. 둘 중에 하나가 돼 있다면 상속인이 파악되죠? 그래서 이거는 OR 개념이 아니라 AND 개념이에요. 그럼 주된 상속자가 누군 줄 알아야죠? 오른쪽 1번 나와 있네.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사람. 이거 누구예요?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다면 배우자에게 날아가. 그래서 배우자는 좋은 거야. 사망하면. 왜 좋아요? 자녀들보다 0.5를 더 받아. 그러니까 배우자는 스트레스 받더라도 나중에 재산을 0.5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기 싫으면 유언해버리지. 자녀에게만 주라고. 그러면 배우자 황이야. 그래서 부자들은 대부분 상속을 누구에게 해줄까요? 자녀들에게. 배우자는 500원밖에 안 줘요. 차비. 우리 같은 서민은 배우자에게 다 줘. 그죠? 부자들은 절대 배우자에게 안 줘요. 자녀들에게 다 준다고요. 그래서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심리구조가. 어차피 배우자가 한쪽에 사망하면 재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최소한 3년상이라 그래서 기다려요. 지금은 1년도 안 기다려요. 바로 만나요. 이 배우자는 여자야 남자야. 또 그 동네는 남자가 속일 속에 여자도 똑같아요. 옛날 보면 아침마당 프로가 있었잖아. 배우자가 사망했는데요. 긴 태양 써가지고 옆집 2층 남자가 꼬시네요. 3개월 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귀면 되지. 왜 방송까지 나와서 물어보냐고. 현실이 그래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알아들었나요? 자, 그리고 1번 보면 뭐다? 그 2명 이상이면 누구에게 날아간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명 이상이 어떨 때예요? 자녀만 받아서. 그럼 지분율이 똑같잖아요. 자녀만 받았을 때는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죠? 그럴 때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그래서 이 1번 지문 잘 봐. 그래서 까만 2번이 나와 있죠? 이거를 5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주된 상속자. 그럼 구체적으로 지분이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 이거를 3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하면 지문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이거를 3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연장자. 그래서 연장자는 틀리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맞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저건 글씨만 다르면 시험장에 가서 헤매는 게 중개사 공부의 특징입니다.
자, 넘어가죠. 넘어가요. 자, 3번은 매수계약자입니다. 저는 오늘 수업 끝나면 서울역으로 가요. 나는 절친이 딱 한 명 있어요. 남자. 가장 친한 친구 한 명. 12명에서는 다 세월이 흐르니까 딱 한 명만 남았어. 모든 얘기를 다 주고받아. 내 친구 만나러 가요. 오늘 서울역에. 둘이 이렇게 해서 만난다고 모든 거를 다 주고받아. 남자라 그랬어요. 절친. 이렇게 한 명이 있으니까 편해요. 한 명. 나랑 코드가 맞아. 코드가. 이렇게 여러 대화하고 우리의 특징은 뭐다? 절대 노래방 안 가. 절대 이상한 데 안 가. 그래서 대화하다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친구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여러 명 필요 없어. 한 명만 있으면 돼. 자, 그 다음 450페이지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꼭대기. 매수계약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양괄호 3번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별 하나 딱 붙이고 기초 1번. 포인트가 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끼리 조합을 결성해. 즉 과세권자죠? 과세권자. and 뭐다? 연부. and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법상 납세무자는 매도계약자가 아니라 뭐다?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이렇게. 국가 등.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안 지었네. 내 가장 친한 친구죠? 그 친구 아들은 공부의 신이야. 공부의 신. 과외 한번 안 시키고 서울대학교 법대 1등으로 합격. 그 다음 최연소 그거 합격하는 게 있죠. 사법고시. 최연소로 이제 수석으로 합격. 지금 강남에서 언제 얘기했잖아. 지금 연수받고 있다고. 근데 와이프가 어느 날 이혼하자 그러더래. 우리 친구 앞에. 왜? 우리 친구 부모님이 치매가 걸린 거야. 치매가 걸리니까 우리 친구는 집에서 한 달이라도 같이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와이프가 완전히 반대하는 거야. 양로원으로 바로 보내자 그러는 거야. 서로 트러블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여자가 그럼 이혼하자 그랬대. 이혼 조건이 뭐냐? 이혼하자 그랬대. 이혼 조건이 뭐냐? 집 공동명의로 돼 있죠? 자기 앞에 다 달라는 거야. 그리고 수입의 절반을 달라는 거야. 그럼 이혼해 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친구가 서류를 다 꾸미고 간 거야. 도장 찍어라. 딱 했어. 딱 찍으니까 여자가 무릎을 탁 꿇었대요. 이상하게 20일 동안 연락이 안 돼. 응? 딱 하니까 잘못했대. 그리고 지금 같이 또 살아요. 자기도. 그냥 그렇잖아. 아들이 공부의 신이고 지금 판검사 지금 이명에 앞도 있잖아. 이혼했다 그래봐. 참 그렇지 그죠? 모양새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사회예요. 그럼 그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여자가 이제 한번 겁주려다가 오히려 당한 거야. 탁 무릎 꿇고 잘못했대. 그리고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절반씩 나눠 갖자고 협의가 들어온 거야. 얼마나 현명한 여자야. 자, 이제 공부해요. 자, 그래서 국가 등 포인트는 과세권자예요. 국가 등과 자 어떤 계약을 했어요? 연부 나왔다. 연부 나왔잖아. 취득세에서 배웠잖아요. 연하면 연으로 나누는 거죠.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예요? 2년. 이거 2년 이상 계약서를 쓰는 거야. 항상 연하면 어떤 년? 2년. 2년이에요. 그래서 연부로 항상 2년. 그래서 연부로 계약서를 썼다 이거지. 연부로 쓰면서 이제 뭐를 받은 거야?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렇게 무상. 자, 그래서 이제 갑돌이가 연부 계약서를 썼어요. 500억짜리 부동산이야. 국가 등으로부터 거래한 거라고요. 고양시청으로부터 갑돌이가 500억짜리 부동산 계약서를 썼다고요. 한 번에 다 줄 수 없죠.
연부계약서를 쓴 거야. 5년. 5년 썼어. 그럼 연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1년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1년에 얼마씩? 100억씩. 계산은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500억 5년. 그럼 5번 주는 겁니다. 이렇게. 5번. 1년에 얼마씩? 100억씩. 100억씩 주는 거죠? 이렇게 100억씩 주는 거예요. 100억, 100억, 100억. 계약서 5년이니까. 그럼 소유권은 언제 넘어와요? 5년이 돼야죠? 소유권은 5년이 돼야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이 시점에서 뭐다?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세 번 주고 좀 두 번 남았잖아. 또 소유권은 고양시청 거예요. 소유권은 근데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거야. 그럼 이 뜻은 뭐다? 고양시청 부동산을 수리해서 임대사업 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는 얘기는 수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을 누가 챙긴다는 얘기입니까? 갑이 챙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세 가지가 충족되면 갑을 우리는 5글자로 뭐라 그런다? 매수계약자. 소유권은 국가 거예요. 그럼 고양시청은 고지서를 누구에게 보낸다? 누구에게 보낸다?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매수계약자다. 이렇게 몇 가지가 충족됐을 때 세 가지.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무상. 무상. 이득은 누가 챙긴다? 매수계약자가 챙김으로 납세의무자는 뭐다? 매수계약자다. 근데 잘 봐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춰. 다 맞춘다고요. 그래서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야. 유상이 뭐다? 사용료를 주는 거죠? 유상은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이럴 때 매수계약자는 무상일 때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다예요. 유상일 때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보지 아니한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상에 따라 납세 범위가 달라요. 그 사용료를 주면은 고양시청이 납세무자예요. 그럼 고양시청은 과세권자이므로 비과세를 해버리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무상인지 유상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무상일 때는 납세무자로 본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용료를 주면 매수계약자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소유권이 안 넘어왔으므로. 그래서 유무상에 따라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로 베낀다고요. 알아들었슈?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4번 수탁자. 수탁자네, 수탁자. 자, 갑의 부동산이에요. 무슨 법이라고 적혀 있어? 신탁법. 신탁법이 뭐예요? 믿고 맡기는 겁니다. 신탁법.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뭐가 돼 있어? 신탁 등기가 표시되어 있다. 이거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죠? 맡겼다고요. 신탁회사에게 관리처분을. 신탁회사에게 관리처분을 맡긴 겁니다. 자, 그래서 신탁회사를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탁자. 수탁자예요. 그럼 실질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실질주인은 갑이다. 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갑을 세 글자로 위탁자. 세법 용어입니다. 신탁자 하지 마세요. 이건 타법 용어예요. 세법 배울 때는 세법 용어에 충실하자. 타법에서는 신탁자인데 세법에서는 위탁자라 그래. 그럼 실질 주인은 누구다? 위탁자. 이거는 형식상 주인이죠? 관리 처분을 해주는 자. 그럼 법상 납세무자는 절대 위탁자 하면 안 돼요. 수탁자. 그래서 4번은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수탁자. 두 번째 줄만 알면 돼. 수탁자. 위탁자 하면 안 돼요. 수탁자.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네? 왜 이렇게 만들었어?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여기 보세요. 위탁자가 맡겨놓고
맡겨놓고 해외 체류할 수 있죠?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해 1년 동안 안 들어와. 그럼 세금 걷기가 힘들잖아요. 또는 이민 가버려 맡겨놓고. 알아들었나요? 그럼 위탁자에게 세금 징수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딱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신탁 등기가 돼 있네. 바로 고지서를 누구에게 보낸다? 수탁자.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이민 갔다. 위탁자에게 과세하기가 힘들어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닭을 드실 때는 수탁만 들어야 돼요. 공부할 때까지. 암탉 들으면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닭을 드실 때는 수탁자를 기억해야 돼. 수탁. 암탉하면 큰일 나요. 수탁 이렇게. 닭 드실 때 기억하라고요. 이건 수닭이 아니라 탁이에요. 탁.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사업시행자. 어떤 땅이다?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가 뭐예요? 자, 이거 환지 방식이죠? 환지 방식에 의해서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은 땅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땅이 수용당했다. 환지 방식은 땅으로 받는 거죠? 땅으로 받는 거다. 근데 이거는 어떤 땅을 물어본다. 밑줄 그어. 채비지 보류지. 그럼 채비지는 공사비로 사용하는 땅. 그 다음 공공시설 용지 등을 보류지라고 그러잖아. 그럼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 땅이야? 사업시행자. 그래서 법상 납세의무자는 채비지 또는 보류지가 나오면 누구다? 사업시행자. 절대로 이 지문은 종전 토지 소유자면 틀려요. 종전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다. 자, 그 다음 6번. 6번까지만 아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다? 귀속이 불분명하다. 귀속.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무조건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사용자. 사용자란 단어가 나옵니다. 재산세, 과세를 연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사용자. 두 번째 줄. 이거 뭔 뜻이에요?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는 이 재산이 뭐다? 소송 중에 있는 거예요. 소송 중에 있으면 공부상 소유자도 아니고 사실상 소유자도 아니죠? 소송 중에 있다. 그러면 세금 못 걷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용자는 남의 건물 사용하다가 봉착 맞는 거죠? 그래서 미리 통지를 해줘야 돼. 사용자에게 걷겠다고. 그래서 세입자들은 뭐냐면은 건물주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또는 뭐다 소송이 걸렸는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사실상 소유자도 없고 공부상 소유자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답이다. 그래서 수탁자와 사용자는 왜 법에서 만들까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그래서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무조건 뭐다? 사용자입니다. 기억이 안 날 때는 귀에 속삭이잖아. 분명하지 않게 사람 앞에 두고 소곤소곤 거리잖아. 기분 나쁘지? 저도 처갓집 가면은 꼭 셋이 뭉쳐서 넷이구나. 우리 집사람, 언니, 오빠, 장모 문 닫아놓고 손소곤거려. 뭔 얘기하는지는 몰라. 그래서 귀에 속삭이는 여자의 이름은 뭐다? 용자요. 이용자, 사용자라고요. 사용자다. 그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게 끝났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하나 잘 봐요. 자,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내죠. 1년에 한 번. 누가 내는 거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다. 6월 1일 현재. 그럼 이 기간 안에 잔금이 끝났어. 양도 양수가 됐죠? 이 기간 안에 소유권 변동, 양도 양수가 되면 6월 1일까지는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 1년치. 양도인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양도인. 한 사람이 다 내는 거요. 도인.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양수인이 내고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양도인. 이거 3번 출제된 거예요. 그럼 집을 사고 팔 때는 언제까지 잔금을 받아야 돼? 언제까지? 6월 1일까지 받으면 양수인이 냅니다. 알아들었나요? 6월 2일부터 잔금을 받으면 1년치는 양도인이 내는 거예요. 도자. 예를 들어서 5월 31일 날 잔금 받았어. 또는 등기가 되면 1년치 누가 내? 양수인이 내지. 이날부터 누구 거야? 잔금 끝나면 이날부터 매수자 거잖아. 그럼 6월 1일 날 기준이니까 6월 1일 매수자 거죠? 그 다음 6월 3일 날 잔금을 받으면 1년치 누가 내야 돼? 매도자, 양도인. 이날부터 누구 거야? 6월 3일부터 매수자 거잖아요. 그럼 6월 1일 날은 누구 거였어? 매도자 거였잖아요. 팔고 가더라도 매도인이 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에서 거래할 때는 반드시 특약사항을 달아야 돼요. 납세무자는 법에 의한다. 그럼 끝났잖아. 법을 모르더라도 좋은 얘기죠? 자기가 내는 줄도 모르고 그냥 법에 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일 근접해서 일어나면 시비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에서는 반드시 뭐다? 특약사항을 달아서 피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잖아. 딱 보니까 이틀 6월 3일 날 잔금을 치러서 그렇죠? 그 나중에 보니까 고지서가 매도자에게 날라오는 거야. 그 이상하다. 3일밖에 안 되는데 어디를 찾아가? 중개업소를 찾아가지.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줬냐? 시비 붙을 수가 있다고요. 꼭 이거를 할 때는 반대로 외우더라고요. 절대 뭐다? 안분하는 게 아니에요. 안분한다 그러면 지정신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거는 뭐다? 50%의 확률이에요. 1인 소유자가 다 낸다고요. 결국 집 사고 팔 때는 6월 1일 누가 내는 거다? 잠자는 자가 내는 거예요. 그럼 5월 30일 날 팔면 이날부터 매수자 거죠? 6월 1일 이 집에 누가 살아? 누가 잠자? 매수자가. 그 다음 6월 3일 날 팔면 이날부터 누구 거야? 매수자. 그럼 6월 1일 날 누가 잤었어? 매도자가 잤다. 6월 1일 잠자는 자가 내는 세금이다. 예. 그럼 6월 1일까지 잔금 치르면 이 집에 누가 자? 매수자가 자지. 6월 1일까지는 매수자가 내는 거요. 6월 2일부터는 누가 낸다? 매도자가 낸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6월 1일까지는 누가 낸다? 수자가 내는 겁니다. 일명 일수 찍으러 가자. 옆에는 도망가자 도인이 내고.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안 되면 6월 1일까지는 양수.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이 집에 누가 잔다? 매수자. 우리가 6월 1일 날 잔금 치르고 이사 가잖아. 그럼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책에는 없지만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납세 의무자까지 배웠네요. 자, 칠판 한번 봐볼까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이건 무조건 출제예요. 주목.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는 뭘 갖고 판단한다? 잔금. 잔금이 끝나면 내 거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 기준이 되겠죠? 그럼 잔금이 끝나면 6월 1일 소유자가 낸다. 그리고 공동등기가 돼 있을 때는 지분만큼 누가 낸다? 지분권자. 큰 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잔금이 끝났다는 거죠? 그럼 잔금이 끝나면 갑과 을이 다르잖아요. 갑과 을이 다르죠? 진짜 주인은 갑이고 매도자는 공부상 주인이죠?
그럼 진짜 주인을 신고하면 고지서는 갑에게 날아가고 신고를 아니하면 정부는 갑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뒤에는 뭐가 나온다? 공부상 소유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주택입니다. 항상 주택은 1인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어떻게 한다?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는 거야. 합산해서 먼저 뭐를 계산한다? 재산세. 50만원 계산됐죠? 이거를 이제 갑과 을로 나눌 때는 면적 비율이 아니라 공시가격.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자, 그 다음 상속받으면 원칙은 누가 낸다? 상속인 각자. 근데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죠? 5월 개념이 아니라 엔드 개념이에요. 어떤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분할 등기 중에 있다고요. 그럼 분할이 안 끝났으므로 둘 다 안 됐죠?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누구에게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상속인에게 날아가겠죠? 둘 다 안 됐을 때.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누구랑 거래했다?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국가 등. 반드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엔드 뭐다? 연부, 엔드 무상. 그럼 잔금이 안 끝났죠? 두 번 남았잖아. 소유권은 국가 거야. 그러나 매수계약자와 약정했죠? 무상 사용하라 이 건물을. 그럼 이득은 누가 챙긴다? 매수계약자. 그래서 무상일 때는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시험장에 가서 유상은 사용료를 주는 거죠? 그럼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론은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만 매수계약자.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 형식상 소유자는 수탁자다. 이유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맡겨놓고 해외 등으로 빠져가 버리죠. 빨리 걷기 위해서. 그리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재산을 사용하는 무조건 누구에게? 사용자. 소송 중에 있으므로 절대 사실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한 방에 물어보는 거. 그다음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이 집에 누가 잔다? 매수자가 자는 거예요.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다. 6월 2일부터는 매수자가 아니면 다 뭐가 된다? 매도자, 양도인이 낸다고요. 제가 언제 이사 갔어요? 언제 이사 갔냐고요? 8월 1일 날 올해 이사 갔어요. 제가 입주는 5월, 6월, 7월 이렇게 3개월을 줬어. 미리 입주해도 돼. 저는 8월 1일 날 이사 갔다고요. 잔금 주고.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제 8월 1일 날 잔금을 줬다 계산하면 그 입주 아파트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누가 하는데? 매도인이 내야지. 알아들었나요? 8월 1일 날 잔금 끝나면 매도인이 내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그럼 5월 달에 미리 입주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분은 입주자,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6월 1일 근접해서 집을 사거나 팔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파는 입장은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6월 1일까지 팔아야 돼요. 주는 입장은 6월 2일부터 줘야 돼. 그러니까 파는 입장은 6월 1일까지 받아야 되죠. 받아야 돼요. 사는 입장은 6월 2일부터 잔금을 치러야 되고, 그럼 딱 하루 차이 때문에 걸릴 수도 있지? 그럼 잔금 주지 말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 링겔에 딱 5만 원이면 끝나잖아. 그럼 50만 원이면 45만 원 버는 거죠?
하루 늦게 주면 되는 거예요.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경우를 많이 쓴다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사러데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추운 날씨에도 오늘날 얼마 안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나오는 분은 이제 계속 나오시네요. 고마워요. 자, 열심히 해서 내일 해커스 강남에서 29회 합격자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은 30회 이번 열심히 해서 꼭 만나자고요.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